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속보, 한화의 전격 발표, 그리고 롯데가 크게 흔들린 이유. 제목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식을 차분하게, 그런데 또 지루하지 않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먼저,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한화라는 거대 그룹이 내린 한 가지 결정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롯데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또 기업 간 경쟁 이야기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전략, 타이밍,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자, 그럼 한화가 무엇을 발표했느냐? 핵심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공격적인 투자 방향 전환입니다. 에너지, 방산, 신성장 분야로 대표되는 한화가 이번에 공개한 계획은 단순히 우리는 투자 늘릴 겁니다.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우주 방산, 그리고 첨단 소재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구조 조정 계획이 함께 공개되면서 업계가 한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 발표가 왜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속도입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도 여러 단계를 거쳐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을 명확히 잡고 시장에 그 메시지를 직접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우리가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었죠. 이러면 경쟁사들은 자연스럽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바로 롯데입니다. 롯데 역시 여러 산업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체질 개선과 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해왔죠. 그런데 한화의 이번 발표는 롯데가 준비해온 영역과 일부 겹치면서 비교 대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시장을 두고 누가 더 빠르고 과감하게 들어가느냐. 이 싸움에서 한화가 먼저 움직였고 그 파장이 롯데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투자 타이밍과 리스크 감수성입니다. 하나는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에 베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면 롯데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왔죠. 이 차이가 이번 발표로 한 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롯데가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향후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기업이 정말 잘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나 베팅할지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한화의 발표는 바로 그 결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베팅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움직이는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 경쟁입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실제 실적만큼이나 누가 더 적극적이냐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화 에이블스 공격적, 롯데 에이플 신중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게 바로 롯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둘째, 투자자 심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한화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리포트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 이는 곧 투자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롯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낼까? 라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롯데가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로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시장 판도 변화입니다. 한화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모두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진 영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방산, 우주, 첨단 기술. 이건 단기간에 끝나는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할 산업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 회사가 유리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이 방향을 재정비할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한화의 선택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롯데 역시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며
전혀 다른 방식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이겼다, 졌다로 보지 말고 대기업들이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마무리로 오늘 일부에서는 전체 그림을 크게 그려봤습니다. 한화의 전격 발표가 의미하는 것, 그 발표가 롯데에게 던진 압박, 그리고 시장이 느끼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큰 흐름을 봤죠. 오늘 2부에서는 한화가 실제로 어떤 영역에 어떻게 베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왜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에너지, 방산우주, 그리고 첨단 기술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친환경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산업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들어섰죠. 이제는 이제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흐름을 꽤 이른 시점부터 읽고 있었고 이번 발표에서 그 의지를 더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수소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태양광은 이미 한화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밸류체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죠. 단순히 패널을 만들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설치, 운영, 금융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해 플랫폼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을 묶어두는 힘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수소에너지가 더해집니다. 수소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송 발전 산업 전반에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죠. 한화는 지금은 비용과 기술 부담이 있지만 결국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생산과 저장, 운송까지 아우르는 인프라 투자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 에너지의 길목을 미리 선점해 두려는 전략이에요. 이 부분에서 시장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이 정도 규모와 속도로 이렇게 한 번에 판을 그리다니? 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단계적으로 시도하는데 한화는 그림 전체를 들고 나와서 방향을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건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체질 전환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방산과 우주 산업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정학적 긴장,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 그리고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까지 이 모든 흐름이 한화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미 방산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던 한화는 이번 발표에서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니라 통합 솔루션입니다. 정찰, 방어, 타격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고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더해 스마트 방산으로 확장하는 구상이죠. 여기에 위성, 발사체, 통신 인프라까지 이어지는 우주 비즈니스가 연결됩니다. 위성 데이터는 국방뿐 아니라 기후, 농업, 물류, 금융까지 수많은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걸 미래 데이터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위험하지 않을까? 방산과 우주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패 가능성도 큰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전략이 더 대담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위험을 분산된 성장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방산 우주가 각자 다른 시장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변수가 생겨도 다른 쪽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다시 말해 단위 이익보다 장기 구조 안정성을 택한 셈입니다. 세 번째 축은 첨단 소재와 신기술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전자, 신재생 설비 등에서 쓰이는 고성능 소재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한화는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효율 고내 구성 소재를 확보하면 자사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기업에 공급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에너지는 동력, 방산 우주는 안보와 데이터, 첨단 소재는 기술 경쟁력, 이 모든 걸 묶으면 미래 산업 인프라가 됩니다. 한화가 말한 건 결국 우리는 단일 산업 플레이어가 아니라 미래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응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시 롯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롯데 역시 유통, 화학, 식품,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확실하게 이게 우리의 메인 미래다 라고 말할 만한 대형 방향 선언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화의 발표가 대비 효과를 만들어 버렸죠. 한화는 미래를 향해 달리는 모습, 롯데는 아직 준비 중인 모습, 이런 프레임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롯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 조심스럽게 발을 넓히고 있고 기존 유통사업도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죠. 문제는 그 모든 노력이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중과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 한화는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하며 한 번의 그림을 공개했죠. 이 차이가 바로 심리적 격차를 만든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번 상황은 단순히 누가 더 공격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 전략이 보수형 vs 선제형으로 갈라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한화는 미래를 선점하면 리스크보다 보상이 크다고 본 반면 롯데는 확실한 시장이 보일 때까지 지켜보자 라는 쪽에 가까웠던 거죠. 둘 다 논리적인 선택이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는 선제형 전략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 롯데는 졌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기업 경쟁은 마라톤이고 중간에 판이 여러 번 뒤집히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이번 사건이 롯데에게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방향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업 얘기를 넘어 선택과 타이밍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개인도 그렇잖아요. 변화가 보일 때 먼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이번 사례는 그 고민을 매우 큰 스케일에서 보여주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2부에서 우리는 한화가 왜 에너지, 방산, 우주, 첨단 소재에 집중하는지, 그 전략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왜 롯데에게 심리적 전략적 부담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 전략, 실제로 성공할까? 그리고 롯데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까?